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교재는 196페이지죠. 196페이지 제1장 조세 총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기본서든 요약집이든 우리가 입문서든 우리 교재는 항상 세 기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조세 총론 부분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렵다고 그랬어요. 조세 총론이 처음에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또 용어가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조세 총론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조세 총론은 이제 하루면 끝나고 그 다음에 하루 끝나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또 짧아져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11월, 12월 과정에서는 이 조세 총론을 한 주에 끝내지 않고 이렇게 최대한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설명을 이 11월, 12월하고 1월 달까지만 용어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용어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용어를 잘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이게 또 금방 또 까먹어요. 왜냐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몇 회독 돌아가야지 이게 이제 가슴에 슬슬 느껴지기 시작하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렇지 처음에는 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 극복하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이러신 분들은 딴 거 없습니다.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는 것이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고 처음에는 어려운데 시험 문제나 했던 두 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는 이제 쉬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조세 총론은 두 개 법을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과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을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를 우리가 과세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처음에는 뒤 나오는 내용까지 한꺼번에 망라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요. 자, 그렇지만 공부하다 보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 또 조세 총론 부분입니다. 자, 조세 총론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조세의를 우리가 공부해요. 조세의를 공부하는데 조세의는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 1월 달까지만 그냥 입문과정과 기본서 처음 기초이론 들어갈 때 우리가 세법 처음 공부하면서 그래도 이게 조세라는 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양 삼아서 보는 거지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고 나중에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분류라고 그래가지고 조세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요. 나누는데 이 조세 분류 부분은 이제 시험에서 가끔씩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시험에 의미가 있어요. 조세 분류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또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조세 분류가 이게 또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별거 아니게 되고요. 25회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가요. 다음 중 부동산 취득할 때 납부할 수 있는 조세들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들이 어떤 거냐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조세 일단 두 가지를 배웠어요.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얘네들은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 그 올해 25회 시험 지문에 이제 물론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아직 안 배운 세금들도 이제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은 차차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별거 아니었고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기에 이제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지문에 깔려 있었었는데 걔네들은 고르면 안 되겠죠?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그것도 조세 분류 부분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에요.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조세 분류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히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조세 분류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징수 방법을 공부해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걸 공부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세금을 가만히 있으면요.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고 자 근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세금은 납세 고지서라고 그래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도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는지 또 어떤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고지서를 바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 것인지 자 등등 이 징수 방법과 관계된 내용은 시험에 이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고 또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고 등등 관련한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자 여기 보세요.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자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럴 때 이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가 어떤 건지를 자세히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그럴 때 시험에 납세 의무 확정 부분은 요게 이제 요게 최근만 따지면 확정 부분이 요게 사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확정해서 24회 나왔고요. 성립에 관한 것이 25회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안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6회 시험에서는 오히려요. 이 성립에 관한 것, 또 소멸에 관한 것.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시험에서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정은 또 원래 또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조세 총론 부분에서는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 외에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씩. 자, 세법은.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대비해서 지방세 기본법이나 국세 기본법이라는 것을 연락에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가 생략하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총론을 우리가 출제가 되고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한 가지 이제 아주 가끔 시험에 나왔던 국세나 지방세요. 우리 조세 채권이라고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이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이요.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에 비해서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재산이요.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다고 쳐요. 우리가 공매, 경매에 넘어갔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뭐 주변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채무 초과겠죠. 이 사람의 재산이 1억이에요. 그 재산이 1억이에요. 자 그러면 1억인데 채무가 만약에 8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걸 팔아가지고 2천만 원 자기가 갖겠죠. 자 그런데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은 채무가 1억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 재산을 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경매에 넘어가는 거지. 이 재산에 만약 가액에 채무가 못 미칠 때는 경매에 안 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팔아가지고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넘었을 때가 대개 이제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은 채무 초과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채무 초과니까 이 사람 재산을 가지고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채권자들이 모여가지고 달려들겠죠. 자, 이 매각대금에서 자 매각대금 1억 원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선해서 이걸 갖고 갈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세 내는 게 원칙입니다. 우선해서 가져가요, 세금이. 자, 그런데 자, 원칙이 있으니까 항상 뭐 예외가 있죠, 우리 공부는 항상 뭐 예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잖아요. 국세, 지방세보다 더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예외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갈 것인데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가장 줄거리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익히고 각 세금들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습을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6페이지를 보면 조세 제1절 의의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하고 스트레칭 좀 하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좀 하시고요. 우리가 스트레칭 좀 하고, 아이고 목이 우둑 소리가 나네.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예.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허리도 이렇게 돌리시고, 예. 아, 왜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자, 그 다음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낍니다. 예. 아이고, 예.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하여튼 뭐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제 뭐 에듀프로 노원 에듀프로 뭐 시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봤던 여태까지 강의했던 학원 중에 최고로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교수진도 제가 이렇게 우리 두 팀이 있잖아요. 두 팀이 있고 뭐 아무나 막 들을 수 있죠. 두 팀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뭐 교수진도 제가 뭐 다 괜찮습니다. 뭐 세법 같으면은 뭐 이지준 교수님도 강의 진짜 옛날부터 잘하시는 뭐 그런 완전 베테랑이시고 잘하시는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과목들 뭐 저녁반이든 아니면 오전반이든 다들 교수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든 우리가 믿고 갔을 때 뭐 실패하지는 절대 않을 것이고 제가 그걸 뭐 제가 보니까
다 면면을 보니까 다 보장합니다. 그래서 괜찮고 여러분들이 뭐 문제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정옥님이라고 인천에 이름을 바꿨어요. 도희라고 바꿨어요. 왜냐? 이거는 저기 뭐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옥님이었는데 이분이 2번 사고가 났죠. 시험 앞두고서 2번 사고가 나니까 이분이 3번째 시험을 도전할 때는 이분이 이름을 바꿨어요. 어느 곳에 철학관인가 가가지고 이건 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철학관인가 어딘가 갔는데 이름을 바꿔야 한대요. 이름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난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이름을 바꿨어요. 도희라고 바꿨어요. 도희로 바꿨더니 이름 바꿔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바꿨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3수 만에 3수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우연인데 2번씩이나 다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신호 대기 중인데 그냥 와서 박은 거예요.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계절을 오랜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런 일 없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부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고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는데요. 제1절 조세의 정의인데 줄을 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줄글하는 거는 물론 입문서는 뭐 줄을 뭐 막 거셔도 괜찮지만 사실은 기본서부터는 제가 나중에 강조를 드리겠지만 줄을 함부로 그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형광펜으로 줄 걷다 그러면 이게 괜히 거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이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줄을 걸 필요 없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가 그 재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조세의 의의가 법령에 규정된 거면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건 법령에 규정된 게 아니라 그냥 책 쓰는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틀려요. 지 생각대로 그냥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물론 비슷비슷하지만 자기 생각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줄걸 게 아니라 조세란 게 이런 건데 자, 요 조세의 정의 3줄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조세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양가로 1번이요. 자, 조세라는 것은 과세 주체, 아까 용어 설명드렸어요. 세금 부과할 때 과세에 그 권한이 있는 자,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는데 아까 과세 주체는 누가 많이 있었어요? 국가하고 지자체가 과세 주체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과세 주체여야 한다. 따라서 조세는 국가 자체가 부과 징수한다는 점에서 공공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공과금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조세라는 것은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공공단체 같은 데서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세 아닌 것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공과금이나 공공요금 같은 거 있죠. 시험에 나오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보세요. 공과금이나 공공요금 이런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을 수도세, 전기세 뭐 이렇게 표현하죠. 저희 어머니도요. 명색이 아들이 세법을 강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만 해도 또 겨울 되니까 뭐 가스세나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막 전기장판을 켜니까 요새부터 켜기 시작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전기세, 수도세 그러면 안 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얘기하라고 내가 분명히 그런 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알았다고 하시고서 또 때만 되면 그렇게 뭐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한국전력공사나 뭐 수자원공사, 뭐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이렇게 무슨 뭐 회사라든가 공공단체나 이런 데서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반드시 조세는 어디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가로 2번 봅니다. 과세 근거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조세 채권이 성립한다는데 자,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말뜻만 알면 돼요. 공무원세법에서는 이게 중요하지만 우리 중개사에서는 관계없어요. 그냥 말뜻만. 조세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죠. 국민들의 주머니를 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통령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조세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거. 이게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서 정한 과세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 과세 요건이라는 게 뭐냐?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 민법에서 법률 요건 배우죠? 그런 것처럼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과세 요건도 외워야 되는데 이게 학자들이 대개 네 가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 과세 대상물, 납세 의무자, 뭐 과세 표준, 세율, 그래서 네 가지라는 게 있는데 몰라도 되고요. 어쨌거나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이제 부과합니다. 두 번째 줄, 이러한 조세의 과세 요건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정하고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국민은 납세금을 부담하며 자, 국가는 법률에 따라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조세에 관한 사항은 중요 사항이니까 반드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게 과세 근거고요. 양가로 3번이요. 과세 목적. 자, 여기 한번 봅니다.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그 과세 목적이요.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조세를 왜 부과하느냐. 요 조세의 부과의 목적 있죠.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냥 교양 삼아서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조세 부과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본원적 목적, 가장 1차적이고 본원적 가장 중요한 조세 부과의 목적은 뭐냐면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에요, 여러분. 국가 자체가 뭐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 수입 조달 목적, 요게 가장 중요한 조세 부과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2차적 목적으로서 제2차적 목적으로서 최근에는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도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자, 도입한 이유는요. 세금도 좀 확보하려고 이렇게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부과하려고 세금도 좀 더 조세 수입 확보 목적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부동산이 너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부동산 너무 과열되니까 부동산 과다보 유혹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어요. 이 사회정책적 목적으로도 이게 최근에 또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 등으로 조세를 부과하는데 이런 목적으로도 부과합니다. 그래서 문제집 같은 데에서는 이런 게 문제화돼서 나오는데 별거 아니에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냥 조세 부과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다.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의 중요성도 더해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 교양 삼아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96페이지 맨 아래줄 중간에 보니까 따라서 살짝 연필로 뭐 이런 것들 몇 줄이요. 그냥 위법행위에 대해서 오로지 제재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 등과는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벌금이나 과태료요. 국가 자체에서 돈이 필요해서 재정 수입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벌금 때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오로지 법 위반 행위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니까 무보상성이요.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특정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나 사용료 등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조세는 일반 보상성의 원리에 따라서 뭐 간접적으로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재산세 같은 거 올해도 냈겠죠? 냄과 동시에 여러분한테 노원구에서 뭐 기념 타월, 비누 이런 거 한 장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세금 낸과 동시에 뭐 하나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금 낸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세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여러분. 무슨 입장료, 국립공원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면 반드시 국립공원이나 박물관 구경시켜 줍니다. 또 수수료, 특정 용역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면 반드시 이를 대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그래서 조세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면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 같은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지언정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납부 이행 방법이요. 요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 이번 25회 시험 때는 양도소득세에서 물납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조세 총론에서 다음 중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 있는 자, 세목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데요. 자, 여기 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3월달 되면 이런 것들은 강의하지 않고 여기 그냥 조세 의의는 그냥 강의 안 하고 넘어갑니다. 요거 하나가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시험에 의미가 없고 교양이 없고요. 이제 여기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납부 이행 방법인데요. 여기 봅니다. 납부 이행의 방법입니다. 자, 이행의 방법인데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기사를 읽었더니 이런 기사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 부인을 100m 전방에서, 저 문을 좀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누가? 100m 전방에서 만약에 그 부인을 불렀어요. 그래 부인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인이 못 알아들어. 자, 그러면 그 부인은 서서히 이제 노화가 시작됐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50m 전방에서 부인한테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인이 못 알아들으면 이제 부인은 이제 노화가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10m 전방에서 자기 부인한테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노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퇴근하면서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자기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집 앞으로 좀 나와봐. 그런 다음에 100m 전방에서 자기 부인한테 소리를 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야 우리 부인이 마누라가 나는 아직까지 팔팔한데 내 마누라가 지금 이제 슬슬 노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터덜터덜 걸어와서 50m 전방에서 또 소리를 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야 마누라가 나는 펄펄하 아직까지 이렇게 멀쩡한데 이 마누라가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늙기 시작했구나. 10m 전방에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또 대답이 없습니다. 마누라가 그냥 들어가 버려요 집으로. 자 그래서 집을 뒤따라가면서 야 나도 모르는 사이 마누라가 팍상 늙었구나 이제 야, 큰일 났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현관문 들어갔더니 부엌에서 부인이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뒤에서 그 부인 측은한 마음으로 뒤에서 백허그를 합니다. 귓속말로 속삭이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씨 수제비 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 이씨.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마시간 남편이죠. 그래서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시간 남편인데 너무 그 인상 쓰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길래 처음으로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강의하기 앞두고 잠깐 금주 유머를 해드렸습니다. 지루할 때마다 제가 금주 유머를 가끔씩 하나씩 해드릴 건데 나중에는 안 해요. 자, 근데 계속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어떤 교수님이 회심에 다른 데서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재밌는 얘기로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웃겼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노원에 빨리 와가지고 수강생들한테 이 얘기를 빨리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딱 준비를 딱 하고서 유머를 딱 하나 했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썰렁합니다. 그 교수님이 생각합니다. 다시는 수업 시간에 농담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웃으시고요. 자 여기 봅니다. 납부 이행 방법을 봅니다. 세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여러분. 금전 납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화폐 경제 시대에. 그런 거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양돈업자, 돼지 키우는 사람인데 취득세 500만 원 낼 게 있는데 자기가 키우는 돼지 중에서 대탓이 큰 애들 마리당 시세가 200만 원씩 되는 애들 3마리 끌고 와가지고 노원구청 세무과 직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마당에다 풀어놓고서 마리당 시세가 200만 원씩이니까 100만 원 거슬러 주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또 세금은 일시불 납부요.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내는 게.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 신용카드로도 지금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할부가 되던데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기하고 좀 틀려요. 어떤 간에 신용카드로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간에 원칙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외적으로 그런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건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요.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분할 납부, 나누어 낼 수도 있고요. 자, 그럴 때,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립니다. 세금 납부 이행 방법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만, 아무 세금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일정한 것으로 물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25회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 다음 중 물납과 분할 납부가 동시에
동시 다 모두 허용될 수 있는 세금들을 골라봐라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럴 때 먼저요, 지방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지방세에서 중요한 세금 세 가지를 배웠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배우는데 여러 지방세 세금들이 있지만 물납은 어떤 것만 허용되냐면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다른 애들은 물납에 허용되지 않아요. 어떤 것만요? 재산세만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나중에 그 요건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요건을 갖췄을 때 일정한 물건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있죠.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물납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소득세 중에서도 이번 25회 시험에서는 이것까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소득세에서는 아까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안 돼요. 소득세 중에서도 특별히 양도소득세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이번 25회 시험에서는 이거 제가 강조드린 이제 평상시에 맨날 말씀드린 거거든요.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만 물납에 허용되지 종합소득세는 물납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문에 종합소득세가 깔려 나왔어요. 종합소득세는 고르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만 종합소득세가 허용됩니다. 등이 허용돼요. 말고도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말고 또 허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법인세 있죠.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물납 허용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 부가가치세 있죠.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물납 허용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법인세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유, 법인세는 됩니다, 여러분. 자, 법인세는 물납에 허용돼요. 그런데 자, 무슨 얘기냐면 물납이 참고로 이건 참고예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물납으로 이러면 또 헷갈리겠죠, 여러분들. 법인세는 물납은 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물납은 허용돼요. 참고적으로 이건 안 적어도 돼요. 물납은 물납은 되는데 다만 얘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얘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얘는 물납이 다시 써야 되겠네. 부가가치세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또 역시 얘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부가세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분은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럴 때 자, 죽는 사람이야 뭐 죽으면 끝이니까 자, 그 무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상속세인데요. 이 상속세는 물납이 허용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물납이 허용돼요. 그렇지만 역시 얘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출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죽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하는데 이번에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살아생전에 누군가에게로 무상으로 이전해요.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합니다. 이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수증자. 자, 그랬을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됩니까? 증여세가 부과돼. 여러분,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예? 증여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수증자가 내는 증여세 있죠? 얘도요, 물납은 허용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부가세, 또 상속세, 증여세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 그러면 국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물납이 허용되고 있다더라. 이렇게. 지방세에서는 어떤 것만 물납이 허용된다고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면 지금까지 오늘 배운 것 중에서도 시험 문제 일단 이미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요것만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요 허용되고 있다. OX요.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요 허용되고 있다. OX. 지금 보면서도 뭘 대답을 못해요. 자,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안 된다고요. 뭐만 허용된다고요? 재산세만 허용되니까 취득세, 재산세 하나 허용되고 있다. X죠, 여러분?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우리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자, 질문 드립니다.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자,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4번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국세냐 지방세냐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세는 고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지방세니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니까 뭐만 골라야 돼? 종부세. 이따가 이제 조세 분류해서 다시 한번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 벌써 배운 내용들 중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벌써 2개 관계된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물납이 있죠.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을 배웠는데 분할납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역시 분할납부요.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 주택 차량 개장비에 대해서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분할납부가 허용된 적이 있었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분할납부 허용 안 되니까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소득세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나중에 이제 나오면 그런 애들도 또 이제 분할납부 허용되는 게 있지만 하여튼 지금은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 등 법인세나 상속증여세도 허용되지만 그런 애들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종부세, 양도세 등이 허용되고 있다. 쉽네요, 여러분들. 자, 물납과 분할납부, 지방세에서는 자, 다 허용되는 것은 어떤 세금이야?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 다 허용된다는 거. 평상시에 이렇게 기초이론부터 배웠던 건데 이런 것들 시험에 우리 나왔고, 자,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분할납부도 똑같습니다. 국세에서는 하여튼 종부세, 양도세 등이 허용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자세한 물납과 분할납부의 요건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자, 졸릴 때는 허벅지를 꼬집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허벅지를 꼬집거나 막 그래야 돼요. 제가 그 인천에서 예전에 인천 얘기를 오늘 우연히 많이 하네. 예전에 인천에서 제가 뭐 전국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다 강의하고 있지만 어떤 수강생 한 명이 주부 수강생인데, 여러분 보세요. 주부 수강생인데 직장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직장인도 공부하기 힘든데요. 자, 그 일하시면서 퇴근해가지고 공부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부예요. 주부는 더 힘듭니다. 주부면서 직장인인 어떤 그 수강생이 있었어요. 1월 달에 처음으로 학원에 등록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1월 달 되면 이제 온풍기가 돌아가죠? 겨울이 막 춥죠? 직장 끝나고서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자기도 이렇게 직장에서 이제 출근했다가 끝나면 헐벌떡 이제 학원 시간에 맞춰서 뛰어오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대충 막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이러면서 자 왔어요.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얘기만 계속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모르는 얘기만 그냥 계속 해야 되죠. 온풍기는 돌아가니까 바깥에 추웠다가 앉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졸려요. 그러니까 맨날 졸았어요. 이 수강생이 어느 날 저한테 커피를 빼주면서 이러더라고요. 교수님, 커피 한 잔 하세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 허벅지가 지금 다 멍들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수업 시간에 오면 맨날 졸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이러다가는 수업 시간에 졸다 가니까 아무것도 그냥 집에 가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고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졸릴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었대요. 허벅지를 졸릴 때마다 꼬집고 이렇게 꼬집다 보니까 여기가 멍들어서 아프죠? 그러면 이쪽도 이제 꼬집고 반대편 꼬집고 그래가지고 허벅지가 멍들었대요. 이 주부 수강생의 남편이요 굉장히 반대했대요. 직장 다니면서 하니까 집안이 개판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직장 다니는 것만 해도 힘든데 공부한답시고 또 해가지고 또 집안은 개판되고 애들은 그렇고 막 야 때려쳐라 공부. 자 그런데 반대를 하고 막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싸우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있죠? 샤워하고 딱 나왔는데 남편이 딱 보니까 주부가 허벅지가 멍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직장 끝나고 아침부터 이렇게 하니까 수업 시간 앉으니까 너무 졸려서 맨날 졸다 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요즘 수업을 듣고 있다. 그랬더니 그 반대했던 신랑이 있잖아요. 그래 네가 그런 정신으로 공부를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내가 일찍 퇴근해가지고 와서 내가 대충 이렇게 정리해놓고 집안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뭐 공부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직장인이 그 해는 사실 동차 못했어요. 1차만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 합격해가지고 지금 공인중개사로서 잘 하고
있다가 지금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한 수강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졸리시면은 졸리면 졸리리라 졸아버리리라 이러지 말고 졸리면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허벅지를 꼬집으시고 어떤 수강생분은 예전에 어떤 수강생분은 요지 아저씨라고 어떤 수강생분이 있어요. 요지 있죠 요지? 요지로 이빨 쑤시다가 졸릴 때마다 머리로 자기 머리를 찍는 엽기적인 그런 분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졸리실 때는 혼자 막 스트레칭도 하시고 껌 씹는 거 있죠? 껌 씹는 거 괜찮아. 껌 씹어도 괜찮아. 졸리실 때는 뭐 껌을 씹든 짝다리를 짚든 뭐를 하든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졸음을 쫓으시면서 들으시고 정 졸리신 분은 그래도 안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저 뒤에 가서 있죠? 뒤에 서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서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 특히 직장인분들은 특히 수업 시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동영상 수강생분들은 또 한 번 동강 밀려버리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밀리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분들이 버텨내시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번 수업 무슨 뭐 회식한다고 뭐 한다고 뭐 빠지고 뭐 해서 금요일 토요일 날 수업을 빠졌다 반드시 어떤 급한 일 때문에 빠졌으면 반드시 동강으로 보충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그게 구멍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졸다가 그냥 가시고 뭐 이렇게 하면 구멍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나중에 연결이 안 돼요. 이 공부는 세법이 이제 특히 세법 같은 것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세법도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수업을 안 듣면 다음 수업 때 오잖아요. 뭔 소리인지 적응이 안 돼요. 그 다음 수업을 빠지면 그 다음 수업이 안 돼요. 연결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졸지 마시고 졸리실 때는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아셨죠? 허벅지를 꼬집으시면서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대충 수업 시간에 뭐 졸다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졸다 가시고서 나중에 점수가 안 나면 누구를 원망해? 나를 원망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강제적으로라도 공부를 시켜가지고 점수를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졸지 마시고요.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의 세 줄을 읽었고 조세의 특징이 어떤 건지 5가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세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세는 잘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것이 조세지 국가 지자체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또 조세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조세를 부과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목적이다?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다. 돈이 필요하니까 국가 자체가 돈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 제일 중요한 조세 부과의 목적이고 조세는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강제적으로 부과해요. 내기 싫다고 해서 안 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은 원칙은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물납이 허용되는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지방세는 어떤 것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다른 건 안 된다.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물납이 허용되고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지금 배운 건 이거예요. 요거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자, 됐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제2절 조세의 분류와 체계, 조세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막 나누어요. 처음에는 조세 분류가 어렵지만, 여기 보세요. 나중에 공부가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조세 분류가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자, 정확히 외우고, 막 정확히 분류하고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용어만 잘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봅니다. 조세 분류 첫 번째는요. 여기 봅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과세 주체,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자라고 했죠. 국가나 지자체가 과세 주체가 되는데 그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 조세를 분류합니다. 자,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국세죠. 지방자산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자, 우리가 지방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국세는 또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 봅니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 편하게 봅니다. 국세는 내국세와 자, 내국세와 그 다음에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이 됩니다.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이 되는데 내국세는 보세요.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게 내국세인데 요거는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국세청에서. 근데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건데 요 관세청에서 담당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가요,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해서 63 빌딩 옆에다 놓습니다. 하와이 섬을 수입해가지고 외로운 섬 독도 옆에다가 딱 놓습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부동산은
예?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수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부동산세법인데. 그러니까 관세는 부동산과 전혀 관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내국세를 공부를 합니다. 내국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이따 보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어떤 걸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럴 때 국세는 교양 삼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국세는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이니까 물론 예외가 있겠죠? 예외 알 필요 없어요. 일세법주의란 말이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어요. 이것도 말뜻만 그냥 교양 삼아서 입문 과정에서 배우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국세에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세목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법이 있어요. 자,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 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부가가치세 그러면 부가가치세 법이 있어요. 하나의 세목에는 뭐가 있다? 하나의 세 법이 있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는데 상속증여세법이 예외가 되는데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뭐 통합법전주의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법,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법 이렇게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여러 세금들이 취득세, 등록물세, 재산세 등등 여러 세금들이 몽창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어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래요? 아까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배운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특광 도가과세 주체입니다. 더 있어요. 많은 세금들이. 나중에 차차 이제 배워나갑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자치구가, 속해 있는 자치구가. 자, 근데 여기 구는 자치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는 자치구가 아니에요.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를 얘기하는 거죠. 또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그래서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아까 배웠어요. 어떤 거예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이게 이제 구도가 과세주체입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세. 자, 그래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요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국세 뭐 이런 거 뭐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자, 내국세, 국세는 담당하고 여러 세금들이 있지만 종부세하고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공부한다. 지방세 여러 세금들이 하나의 지방세법에 들어있는데 그럴 때 과세 주체에 따라서 지방세는 분류할 때 이렇게 특광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취득세, 등록물세는 구도가 과세 주체이고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다. 이런 것들. 자, 취득세와 등록물세는 둘 다 도세예요.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시군세입니다. 시군이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 시군세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세요, 여러분들. 197페이지요. 조세 분류에서 양가로 1번 국세와 지방세,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는데 국세 세목들을 쭉 나와 있는데 14개 세목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방세 11개 세목이 쭉 나오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시험은 옛날 시험에서는 다음 중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은, 다음 중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요새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나중에 배울 건데 24회 시험 같으면 다음 중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이렇게 나왔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또 국세를까지 골라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물어볼 때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는 기본이지만 외울 필요가 없고 우리가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다 알게 됩니다. 다만 시험에서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잘못 보면 답이 3000% 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198페이지 양가로 2번 보통세와 목적세 있죠?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살짝 드리고 우리가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또 조세를 분류하는데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 조세를 분류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조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가 쓸지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보통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목적세로 분류해요. 자, 연락에 적으시는데 사실은 안 적으시고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자,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인데 보통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세금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보통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걷어가지고 특정 목적에 쓰려고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뭐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해. 종합부동산세나 특히 소득세 같은 거 걷어서 국가 일반적인 회계에 그냥 충당합니다. 그때그때. 공무원 월급도 주고 국방, 외교, 치안 뭐 서비스 제공하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씁니다. 사용 목적 특정돼 있지 않은 대부분의 조세가 다 보통세입니다. 근데 목적세는 사용 목적이 특정돼 있어요. 법에 딱 이미 어디다 쓸지가 정해져 있고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게 목적세인데 목적세를 보세요, 여러분. 국세 세목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세목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먼저 여기 봅니다. 교육세가 있어요. 딱 보니까 여러분 사용 목적을 시험에서 정확히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목 이름만 보고 얘가 어떤 목적으로 쓸지 짐작하고 목적세라는 것만 알면 돼요. 교육세는 딱 보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교육 재정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교원의 처우 개선이나 교육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또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어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딱 보니까 알겠죠? 예, 어디로 쓸지 이거. 자, 그래서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합니다. 농어촌 특별세도 딱 보니까 어디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쓸지 딱 알겠잖아요, 여러분들. 농어촌을 위해서,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나 농어촌의 산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국세 세목 중에서는 목적세가 3가지가 있어요. 지방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 2가지가 있는데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앞으로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여러분 봅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짐작만 하면 돼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또 수자원 보호 등과 자원 보호 등을 위해서 또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같은 그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경주 방패장 같은 거 유치하잖아요. 그 지역이 방패장 같은 거 혐오시설인데 위험한, 나중에 사고 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왜 그 지역에서 유치하겠어요? 예? 예, 뭔가 정부에서 당근을 주잖아요. 당근 줄 때 어떤 걸 쓰냐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이 세금을 거기다 막 투자해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 이런 겁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과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할 목적으로요. 또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국가교육재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교육세가 있고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지방교육세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요. 자, 이것만 알면 돼요. 결론. 어떤 세금을 걷어서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목적세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보통세인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는 목적세 몇 가지 빼놓고는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그럴 때 목적세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요, 이런 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리 글자를 따서 교교, 농, 찌예요. 그래서 국세 중 목적세, 교교, 농, 지방세 목적세, 찌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교교농 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인 조세는 농어촌 특별세는 잘 들어보세요. 농어촌 특별세는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자 지방세이다. OX. 농어촌 보면서도 대답을 못하시네. 농어촌 특별세는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지방세이다. X 얘는 뭐예요? 국세입니다. 예. 자, 다음 중 지방세이면서 소수의 수입 용도에 특정된 목적세이고 그 부가세인 조세는 이렇게 하면서 또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부가세 뭔지는 배웁니다. 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왔을 때 지방세면서 목적세이고 부가세인 조세 막 이런 게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목적세 종류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데 다 같이요.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자, 교교농 찌요. 벌써 한 가지 건졌네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외울 것들은 단순히 외우고 가면 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면서 가고.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세법은 암기를 제가 하라고 할 때 암기를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속 편해집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암기를 하고 계시면 탁탁 아흠 오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헷갈려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쉽게요. 자, 양가로 2번 봅니다. 보통세, 목적세. 조세는 조세 수입의 용도에 특정 여부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를 구분할 수 있다. 보통세, 기억번, 목적 구소 금지 원칙에 따라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조세 수입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권자의 일반 경비에 충당되는 일반적 조세를 말하는데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대부분 조세가 다 보통세고요. 목적세 봅니다.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의 예외에 따라서 조세 수입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서 그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되는 예외적인 조세인데요. 국세 중에서 목적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시면 되겠죠? 농,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목적세 두 가지가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인데 머리 글자를 따면 되죠? 찌요. 자, 다 고개를 드시고 자, 그럼 목적세 고개를 드시고 다시 한번요.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자, 액션을 보세요, 여러분. 유치한 것 같지만 어떤 수강생분들은 안 따라도 돼요. 물론 하기 싫으면 안 따라줘. 내 점사는 체면에 내가 그런 것까지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안 하셔도 돼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그 암기 제가 이건 이제 시작이고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막 도와드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 그냥 미친 척하고 따라하세요. 그러면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돼요. 처음에는 외웠어요. 수업이 좀 지나가다 보면 이게 교교농 찌찌인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게 공시법에서 배운 거였나? 세법에서 배운 거였나? 이게 헷갈려요. 세법에서 어디서 배웠는지도 헷갈려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다 보면 나중엔 다 자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교농 찌찌입니다. 아셨죠? 자, 쉬었다가 이어서 직접세와 간접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